섭섭님께서 남겨주신 Q&A 컨텐츠 질문 몇 가지입니다. 1번 질문은 근성장에서 운동, 영양, 휴식의 중요도를 비율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세 개 다 저는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운동을 안 하면 아무리 잘 쉬거나 먹는다고 해서 근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운동이 당연히 전제가 된다는 지금 조건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세 개 다 동일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줄어들면 어느 것 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어느 것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거에 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동, 영양, 휴식 다 중요한데 내가 일상생활상 운동에 대한 이런 충족 욕구를 이만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승화해낼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세 개 다 동일한 비율을 갖고 있는 기준선에서 운동을 어쩔 수 없이 보편적 기준보다 낮추게 되었다. 그러면 영양 혹은 휴식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신경을 써서 이 운동을 어쩔 수 없이 못했던 차이를 나타냈던 갭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하는 근성장에 있어서 운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갭 차이를 영양에서 퉁쳐준다면 이것들을 온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모두 각각이 중요하기도 하고 각각 적당한 비율을 합해져서 근성장이라는 100의 요소가 나오는 거지, 이 100을 뽑아내는 데는 반드시 운동은 50이 중요하고 영양은 25, 휴식은 25 정도밖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논리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100이라고 치면 33, 33, 33이라고 쳤을 때 이 33, 33, 33이 보통의 기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특정 요소, 운동이 33을 못 채우고 15 정도로 떨어진다면 영양이나 휴식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근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똑같은 100의 값이 나오게끔 영양이나 휴식에서 운동에서 빠졌던 18.3회 정도의 이런 갭 차이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물론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고 다 같이 중요한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하나의 요소에서 특정 비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다른 요소에서 그 떨어진 비율만큼을 채울 수 있게끔 좀 더 완벽을 꾀하는 게 100이라는 근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모두 다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요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요소에서 그 하락된 만큼의 비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을 해야 목표를 온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프로그램이 대체로 어깨, 하체 세트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슴과 등이 적다. 혹시 이게 등은 하체날 데드할 때 조금 쓰이고, 그리고 가슴은 많은 세트 수보다는 고중량이 근성장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것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배포한 프로그램 내에 어깨랑 하체 세트 수가 많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고려사항은 아무리 초보자여도 운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보셨던 분들이 제 유튜브나 카페를 보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운동을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그간 가슴이나 등 운동은 굉장히 좀 많이 수행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부족했었던 어깨라든지 하체에 대한 볼륨을 채워주기 위한 것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등에 하체날 데드리프트가 있어서 등이 조금 쓰이기 때문이냐 이런 것 때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유가 크고요. 가슴은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다른 부위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속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나치게 많은 세트 수를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겁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이미 이전에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슴이랑 등보다는 어깨랑 하체 세트 수가 많게끔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배포가 된 겁니다. 보편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그간 운동하실 때 가슴과 등 운동에 비해서 어깨와 하체 운동을 적게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체적으로 이 영양분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즉 이거예요. 내가 먹는 것들이 근육으로 가게끔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하체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이 좋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다들 뭐 벗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남성분들은 어깨바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깨 근매스에 좀 더 많이 치중된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자, 3번은 파워빌딩 프로그램 수행하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중량적인 측면에서 뭐 당연히 커팅을 할 때는 무게가 늘지도 않겠고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노리기도 힘들어지겠죠. 오히려 수행 능력이 하락까지 하게 되는데 세트나 종목 수를 늘려서 진행을 하는 게 이 경우에는 유리하냐? 우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무게가 느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트만 느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내가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세트를 가지고 저번 주에 비해서 보다 더 도전적인 알라이아를 취한다면 이것 또한 해당 사람에게 점진적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점진적 과부하가 뭐 세트나 무게만 늘어야지 점진적으로 과부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커팅을 하는 단계이고 무게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제한사항이 걸린 상황이라면 세트나 종목수를 늘리는 것도 아마 제한사항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칼로리 흑자인 상황에서는 내가 칼로리가 흑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영양분이 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력도 조금 더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런데 영양이 적자인 상황에 돌입이 되게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양이 적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복력도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훈련 수용량을 늘려버리게 되는 종목이나 세트 수를 더 많이 늘리게 되면 내 회복력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이런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오히려 커팅 구간이라면 무게가 안 는다 그래서 무게가 안 늘어. 난 그럼 전적 과부하를 해야 되는데 라는 강박 때문에 세트나 종목을 늘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점진적 과부하의 도구로 인해서 알라이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늘리실 필요 없고 커팅 구간에는 초반에는 그렇지 않지만 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뭐 중량이 하락되거나 퍼포먼스가 하락되는 거는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강박이 생겨서 내가 오히려 무게가 안 느니까 종목이나 세트 수를 늘리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알라이알이라든지 동작의 퀄리티에 대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작에 대한 퀄리티에서 분열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똑같은 세트 종목 알라이알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한 반복수 내에서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면 그것 또한 전주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하면 커팅 구간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만들어내는 변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커팅 구간 후반에서는 퍼포먼스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뭐 무게로 혹은 뭐 이런 것들로 점진적 과부하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 칼로리 적자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알라이알에 대한 접근 혹은 각각 이 랩스에 대한 자세, 이 운동 동작의 퀄리티 이런 거에 좀 더 욕심을 내서 점진적 과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 피지크. 지금 이분께서는 제가 배포한 1.5 프로그램으로 피지크적인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중량 상승이랑 몸 좋아지는 것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어깨랑 프레임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뭐 핵심은 다 같은 거는 알지만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질문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보자면 피지크적인 몸이라는 거는 아마 V탭이 많이 강조된 몸일 겁니다. 어깨는 넓고 광배는 넓고 허리는 얇고 그리고 뭐 1.5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 무게도 올라가고 수행력도 올라가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는데 어깨 프레임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 라고 하면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고민이라면 어깨 특허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말씀 주신 것처럼 피지크적인 몸이라는 거는 V탭이 많이 강조가 된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깨에 대한 볼륨감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 조건을 따른다면
어깨 특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깨를 발달시키는데 좀 더 비중이 높은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특화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도 충분히 조절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소를만 두고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피지크 체형적인 거라는 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 유전적인 체형미를 좀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물론 훈련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런 방안을 선택을 해서 보완을 하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허리 둘레가 크게 타고난 이 허리 둘레 주변에 있는 뼈죠. 뭐 갈비뼈랑 골반뼈가 이것들을 많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타고난 상태에서 일부러 막 더 허리를 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훈련은 불가피할 거라는 거죠. 제한점이 명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타고난 부분을 많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깨 특화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훈련으로서 완벽히 내가 그 유전적인 요소를 180도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보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축구할 때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스피드가 느리게 태어난 선수를 훈련으로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훈련으로 느린 스피드가 아니게끔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 그 코치가 말해준 이런 부분들이 보디빌딩 쪽에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유전적인 요소만 핑계를 대고 훈련을 놓고 간과하고 그냥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말씀 주신 부분이라면 어깨 특화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훈련 설명은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각각의 뭐 팀포부 인원들이라든지 제 프로그램들을 완벽히 팍팍 꽂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사람들한테 어떤 유형들한테 추천을 드리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는 컨텐츠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께 유익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을 해서 또 찾아뵈는 걸로 하고요. 저희 승리곡신 카페에 프로그램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이미 서로 써본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프로그램을 쓰면서 각 유저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 많이 하셔서 질문 게시판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